중정치록 20권 중종 9년 3월 10일 개유 네번째 기사 1514년 명정덕 9년 대간이 전의를 2번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중정치록 20권 중종 9년 3월 10일 개유 5번째 기사 대마 도주 종성순이 경시를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중정치록 20권 중종 9년 3월 11일 갑술 첫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조강에 나아가다. 중정치록 20권 중종 9년 3월 11일 갑술 두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중정치록 20권 중종 9년 3월 11일 갑술 세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정치록 20권 중종 9년 3월 11일 갑술 네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중정치록 20권 중종 9년 3월 11일의 첫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강목을 강하다가 사홍조가 모상 중에 기복하였다는 대목에 이르러 참찬간 박소영이 아뢰기를 홍조는 무식한 무인인데 5대의 기강이 문란함으로 이같이 한 것입니다. 패조 때에는 강상이 민멸하여 사리를 아는 사람도 또한 이와 같았으니 참으로 위에서 인도하는 바에 달린 것입니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김수경, 강홍, 조익, 변성은 모두 한때의 사대부였는데 패조의 혼란한 때에 상을 당한 지 한 달 남짓하여 체복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희롱과 웃음이 자약하였었다. 그런데도 반정 후에 그 죄가 폭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전히 조정에 참여하였었다. 참판 한영륜도 이러한 무리였다. 영사 김은기가 아뢰기를 성종께서 제향의 충문과 사대의 자문에 친히 수결을 두시다가 갑인년에 상체가 미령하심으로 비로소 이것을 대신 수결을 두도록 하시었는데 그 후로는 계속 그냥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향은 성경해야 하고 사대도 경중히 해야 하니 모두 친히 두시어야 합니다. 만약 대신 수결하는 것이 예가 되면 후세는 친히 두는 일이 영구히 폐지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제향과 사대를 성경하게 해야 한다는 말은 지당하다. 다만 친히 수결하면 자획이 혹 부정할 듯하므로 대신 두게 한 것이다 하고 정원에 전교하기를 성종께서 필법이 지극히 묘하셨는데도 혹 자문을 고쳐 수결하신 때가 있었으니 어찌 지금 고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자획의 부정 또한 큰 불경이므로 부득이 대신 두게 한다. 충문에 두는 것은 앞으로는 친히 두거나 대신 두거나 해도 가하다 하였다. 중정치록 20권 중종 9년 3월 10일 을해 두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목을 강하다가 사민의 집이 모두 그 복례를 끌이어 가끔 그들의 협세를 받았다는 대목에 이르러 참찬간 박소영이 아뢰기를 이때에도 혼란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패조 때의 노북이 세력에 일딱하여 그 주인을 결박하여 능욕을 감행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여풍이 끊어지지 아니하여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기도 하니 이러한 풍습을 고치자면 마땅히 엄형으로 다스려 조금도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사관 이홍간이 아뢰기를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는 말은 당연하나 풍속을 고치고 백성을 인도하는 데는 형벌을 우선해서는 안 되고 마땅히 교화를 근본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속리들이 이미 엄형을 승상하여 사람에게 매를 잘 때리는 자를 능하다고 하는데 만약 이 말대로라면 신은 속리들이 다투어 엄혹한 것을 승상하여 성상의 호생하는 덕에 어그러짐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아랫사람으로서 위를 능멸한 데 대해서는 본래 법률이 있으나 풍조를 받고 백성을 인도하고자 한다면 형법으로서 할 것이 아니라 위에서 교화를 해야 아래에서 절로 달라지는 것이다 하며 소영이 아뢰기를 신은 패조 때의 상하가 문란하였기 때문에 아뢰인 것이지 엄형을 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대저형이라는 것은 보치의 수단이니 마땅히 교화를 근본으로 해야 하나 형벌 또한 폐지할 수 없습니다. 지금 관리들이 형장을 지나치게 쓰는지 상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종과 주인 사이에 주의를 범한 자이면 형벌로서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능력한 자가 있다면 형벌로 다스려야 하겠지만 풍속을 바꾸는 것은 형법으로서 이룰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중정실록 20권 중종 9년 3월 10일 올해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송감을 강하다가 요인 유복통이 난리를 일으켰다는 대목에 이르러 상이 이르기를 부처와 무당은 모두 요사한 말로 중인을 고혹시키니 만약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대제로 다스려야 한다. 패조 때 어떤 요승이 중인을 혹하게 하니 수령도 혹수를 믿다가 처벌된 자가 있었는데 그러한 수령은 서용하지 않는 것이 가하다. 함에 참상한 김극핍이 아뢰기를 중종대의 요승 허옹이라는 자가 있어 요사한 말로 중인을 고혹하게 하였는데 그때 임천원이 더욱 혹신하여 심지어는 부처에게 절까지 하였습니다. 원은 한 고을의 장인이 먼저 절을 한다면 그 밑의 사람은 저절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백성들이 불교에 혹하여 비록 와력 같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절에 관계된 것이면 두려워서 감히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각사의 와석을 그 근방의 거민들이 모두 집에 쓰고 있으니 백성들이 불교에 혹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위에서 승신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래에서도 따르게 된 것입니다. 하고 박소영이 아뢰기를 불교의 잔재가 아직 남아있으니 후일에 다시 일어날 줄 어찌 알겠습니까? 이 수를 승상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숭상할 바를 모두 삼가면 백성도 방향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사람과 가정과 나라를 망치는 것은 요술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원나라 말년의 패망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였다. 대간이 전의를 2번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0권 중종 9년 3월 13일 병자 첫 번째 기사. 경허리에서 무신들의 활쏘기를 관람하고 활과 화살을 내리다. 공자와 전죽을 하사하였다. 대간이 전의를 2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0권 중종 9년 3월 14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영사 김은기가 아뢰기를 문소주는 아주 가까운 곳에 분묘를 모아다 채소를 심기도 하고 또 권래에 조금이라도 빈 땅이 있으면 모두 경종을 하니 이는 지난날 공거릴 때에 하던 짓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골정에는 모두 벽돌을 깔았거니와 골정에 비록 작은 공지가 있다 한들 어찌 경종을 할 것이며 하물며 재향하는 건재에 더욱 부당한 일이니 일절 금지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미처 알지 못하였다. 금하도록 하라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이때 조정에서는 대체는 유지하지 않고 번잡, 세밀한 일을 살피기만 힘쓰며 한갓 거칠에만한 일삼으로 규모가 날로 좁아지고 기상이 날로 낮아져 습속이 경박해졌다. 그리고 의식과 궁실은 다투어 사치 화려함을 숭상하며 정령은 일정하지 아니하여 아침에 세운 것을 저녁에 고치고 기강이 해이하여 관리들이 법을 받들지 아니하며 염치의 도가 사라져 범장하는 아전이 많아지고 중후한 기풍이 상실되어 사람들이 고알하기를 숭상하므로 회의가 실지와 틀리며 혈족을 친애하는 도가 없어져 종족을 사랑하지 아니하니 이를 다투다가 해치기까지 하였다. 교사가 날로 불어남으로 속이고 배반하기를 일삼으며 수령이 타막함으로 백성의 고통이 날로 심하여지며 출척이 공정하지 못하므로 현부가 혼동되는 등 이러한 패단을 일일이 기록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품이상이 오인식 경연에 입시하면서도 교추 순복하여 묵묵히 묻는 말에만 네 할 뿐 한 사람도 여기에 언급이 없었고 물러나서는 그 몸의 안전을 도모하여 녹봉을 유지해야 할 뿐이며 소가는 월직의 주의를 두려워하여 또한 감히 진달하지 못하니 패단이 날로 더욱 많아지나 개역될 날이 없었다. 그리하여 식자가 근심을 하고 있는데도 은기는 국정을 맡은 대신으로서 이러한 일은 아뢰지 아니하고 권례 공주의 불결한 것만 걱정을 하니 식자는 이를 비웃었다.
중정실록 20권 중종 9년 3월 14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정실록 20권 중종 9년 3월 14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이 자화가 본래의 채소같이 15개 천하 된다고 써서 아래니 전교하기를 전일부터 경종하는 것이니 어찌 해로울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중정실록 20권 중종 9년 3월 14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정실록 20권 중종 9년 3월 14일 정축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정실록 20권 중종 9년 3월 15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장령 권 희맹 정원 남효이가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중정실록 20권 중종 9년 3월 15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정실록 20권 중종 9년 3월 15일 무인 세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송일 등의 일은 이미 상수하여 논하였고 다시 경련해서 아뢰었으며 또 날마다 벌써 아뢰었는데도 아직 윤허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신등이 이에 합사하여 와서 아뢰는 것이니 청납하소서 하고 네 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사실은 논한다. 이는 원래 행금이었고 말을 함부로 하며 사리를 돌보지 아니하였다. 일찍이 부상을 당하였을 때에 흥덕동에 집을 짓기를 지극히 굉장하고 화려하게 하여 상복을 입은 채 가마를 타고 백주에 왕래하면서 감독하였고 또 평안도에 많은 전지를 마련하고 뇌물이 그 문간에 가득하니 사람들이 모두 더럽게 여겼다. 홍숙 또한 어리석고 비루한데 갑자기 부귀하여 언수를 즐게 하며 상하에 아첨을 잘하여 대부분의 반열에 참여하니 물론이 더욱 해괴히 여기었다. 윤수는 폐주의 총애를 받아 급제한 지 5년 만에 빠르게도 자헌이 이루었으며 그 처가 폐주의 사랑을 받아 출입이 무상하니 잠옷 주문이 있었다. 그런데도 순을 권대하여 평일과 같이 하니 주야가 이를 비웃었다. 강직은 원래 어둡고 비열하여 일찍이 그 천모를 위하여 친히 약제를 조제하였다고 한다. 중정실록 20권 중종 9년 3월 15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정실록 20권 중종 9년 3월 16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헌납 정충량 지평 임추가 전의 일을 논계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정실록 20권 중종 9년 3월 16일 기묘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해 전의 일을 7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정실록 20권 중종 9년 3월 16일 기묘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정실록 20권 중종 9년 3월 16일 기묘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정실록 20권 중종 9년 3월 17일 경진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해 전의 일을 8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정실록 20권 중종 9년 3월 18일 신사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해 전의 일을 7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정실록 20권 중종 9년 3월 18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병사 수사 우후 및 가족을 인솔하지 않은 수령 첨사 만호 권관 등이 각기 임소에 사첩을 데리고 가서 작폐하는 일이 적지 않다 하니 지금부터는 엄중히 금단하라. 중정실록 20권 중종 9년 3월 18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정조사 김당이 경사에서 돌아왔다. 중정실록 20권 중종 9년 3월 19일 이모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해 전의 일을 5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정실록 20권 중종 9년 3월 19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그는 권례가 정결하지 못하니 문묘의 알성은 내 원로 물려서 행하도록 하라. 중정실록 20권 중종 9년 3월 20일 개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송일 홍숙 윤순 강징의 일을 8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정실록 20권 중종 9년 3월 21일 갑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해 전의 일을 7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정실록 20권 중종 9년 3월 21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이 장군을 호주 참판으로 임유겸을 경기 관찰사로 채침을 홍문관 수찬으로 삼았다. 사실은 논한다. 임유겸은 기국이 넓지 못하고 기쁨과 노여움을 안색이 잘 나타내며 또 재간도 없어 일찍이 전라 경사 양도의 관찰사가를 지냈는데
그 직무를 완수하지 못한 것이 많았다. 그러나 성품이 잘못 염간하여 남을 시기하거나 탐욕을 채우려 하거나 산업을 일삼지 아니하니 사림이 이를 그다지 천하게 여기지는 않았다. 그의 장자 임추는 경영관이 되고 차자 임고는 한림이 되었으니 모두 한때의 명사이다. 유겸일찍이 특징관으로서 두 아들을 인솔하고 경연에 입시하니 그 당시 사람들이 이를 영광으로 여겼다. 중조실록 20권 중종 9년 3월 20일 을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의 전의를 7번 아래고 또 상차하였는데 대략 이러하다. 송일은 국량과 식견이 범용하고 지조와 취향이 추잡하며 자기 집만 생각하고 국사는 도모하지 않으며 사만 돌보고 공을 돌보지 아니하니 시소의 기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반드시 복석의 흉함이 있을 것입니다. 홍숙은 본분을 넘어 잘못 관직에 올랐으되 스스로 근신치 아니하고 사리에 닿지 않게 구차하게 구하며 저택과 전장을 점점 늘리니 어찌 상부에 참멸시켜 명기를 더럽힐 수 있으리까. 윤수는 작품이 비루하고 좀 스러우며 견문이 비천한데 혼란한 때를 만나 갑자기 승품에 올랐으되 부끄러움이 없이 치조에 참석하니 선비들이 나란히 서기를 부끄러워합니다. 강증은 어리석고 나약하여 줏대가 없으며 본래 절조가 없으므로 그 직위에 임하면 사람들이 모두 천하게 여기고 미워하니 어찌 형부의 장이나 춘관의 차석이 되겠습니까? 국가에서 삼공육경을 두는 것은 임금이 범상한 무리를 우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빨리 그 관직을 갈아 조단을 깨끗이 하소서. 그러나 연호하지 않았다. 시소의 기록은 재등이나 공로도 없이 직책에 충실하지 못하여 농만 받아 먹는 것을 말한다. 복속은 재생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조단은 조중에 늘어선 신하 중 제일 높은 자리를 말한다. 중조실록 20권 중종 9년 3월 20일 을유 두 번째 기사 경기 수원부에 사는 최세호는 그 어미가 항상 풍지를 앓았는데 혹 병세가 위급하면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므로 세호가 애처롭게 울부짖으며 널리 야기를 물어서 다리에 살을 베어 약에 타서 올리니 그 병이 조금 나았다. 이 일이 위에 들리며 청문을 세워 표창하고 복호하도록 명하였다. 중조실록 20권 중종 9년 3월 24일 정해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의 전의 일을 8번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20권 중종 9년 3월 20일 무자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의 전의 일을 8번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20권 중종 9년 3월 26일 기축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의 전의 일을 7번 아뢰었고 또 상차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20권 중종 9년 3월 27일 경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20권 중종 9년 3월 27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진금 황해도 관찰사의 서장을 보건대 칠참에 영정한 관군의 패단이 있다 하니 윤번으로 역사를 시켜 그 노고와 휴식을 공평하게 하는 것이 어떨런지 정부 및 부원군과 해주의 당상이 의논하도록 하라. 중종실록 20권 중종 9년 3월 28일 신묘 첫 번째 기사 공조판서 정광세의 줄기 사신은 논한다. 광세는 그 직위에 임하여 근간하고 서울과 외방의 여기만 곳마다 성적이 많았다. 그러나 성질이 본래 청렴하지 못하여 시기를 보아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산업을 널리 경영하니 그때 사람들이 탐묵, 지상으로 지목하고 사림은 이를 비루하게 여겼다. 중조실록 20권 중종 9년 3월 28일 신묘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의 전의 일을 6번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0권 중종 9년 3월 30일 개사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의 전의 일을 8번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0권 중종 9년 4월 1일 갑오 첫 번째 기사 대지에 있을 향과 축을 친히 전하다. 중조실록 20권 중종 9년 4월 1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사간 이자와 집이 김 양진이 전의 일을 반복하여 농계하고 양진이 또 아뢰기를 경상도는 한번 외란을 겪은 뒤로 군졸이 감소되고 수군의 패단이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육군에 있어서는 비록 3번으로 나누었다 해도 교대할 때 도로가 험난해 흔히 1개월씩이나 걸리고 집에 있는 날은 적고 여행하는 비용이 무궁하여 몇 해 안가 이산될 형세입니다. 관방의 긴 허를 나누어 그 번수를 늘리고 교대하는 기한을 늦추어 그들의 노력을 쉬도록 하면 군졸들이 조금 소생될 것입니다. 충주 가흥창에서 상납하는 세곡을 실은 배를 서울에 도착시킨 선부에게는 변상시키는 법이 없으므로 이들이 수호를 건실히 하지 않아 많은 수량이 도난당하니 그무로는 결손이 있으면 모두 선부에게 변상시키기를 전라도의 예와 같이 하면 이러한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20권 중종 9년 4월 1일 갑오 세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의 전의 일을 5번 하렸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0권 중종 9년 4월 1일 갑오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목을 가항하다가 주제의 세우 비법은 오직 적국에 발매하는 것만을 금지한다는 대목에 이르러 시간관 윤은보가 아뢰기를 우리나라 양계의 사람들이 저들에게 소를 팔지 못하게 함은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염치 없는 변장이 국헌을 받들지 아니하고 저들과 서로 비물을 교역하니 이로 말미암아 농민은 경작할 수가 없어지는 등 배단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관찰사가 수시로 습력하여 검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방자하게 행하고 있으니 절도사가 배사하는 날 정령하게 친교하시면 힘써 더욱 검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20권 중종 9년 4월 1일 갑오 5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0권 중종 9년 4월 1일 갑오 6번째 기사 이 사균을 강원도 관찰사로 박전을 사관은 헌납으로 삼았다. 중종실록 20권 중종 9년 4월 1일 갑오 7번째 기사 장례원이 아뢰기를 무릇 사족이라는 사람이 혹 동기간이나 친족 중에 서로 쟁송할 때에 그 친족을 잊어버리고 도리어 원수가 되어 갖은 말로 서로 배척하니 분교를 손상함 이보다 더 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쟁송할 때 존장을 능욕하거나 손 아래 사람을 협박하는 자가 있으면 형조로 이첩해서 먼저 그 죄를 바르게 한 뒤에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리까니 그대로 윤호하였다. 중종실록 20권 중종 9년 4월 2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관 이자견과 대사관 손중돈이 전의 일을 논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특진관 성몽정이 아뢰기를 주세도감의 형장이 너무나 외람합니다. 하루 동안의 형문이 40 내지 50명에 달하니 원망이 법정에 가득합니다. 스스로 범죄한 죄라면 그래도 가하거니와 그 일적은 스스로 범한 죄도 아니면서 두세 차례 형을 받게 되면 진실로 불쌍한 일입니다. 서울은 당상관과 난관이 있는데도 이와 같으니 외방은 그 소요가 반드시 심할 것입니다. 어찌 화기가 상하여 재앙을 일으킬 리가 없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을 아주 폐지할 수는 없다 해도 형신으로 하여금 상의하게 하여 그 형을 가함하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중종실록 20권 중종 9년 4월 2일 을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에 전의 일을 5번 아뢰고 또 아뢰기를 헌납 박전은 전일 계령에서 마음을 다하여 다스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뒤에 논박을 받았으니 가르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박전은 갈라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았다 하였다. 중종실록 20권 중종 9년 4월 2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0권 중종 9년 4월 2일 을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0권 중종 9년 4월 2일 을미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삼강행시를 속천할 때의 조종조 및 반정 후의 일을 모두 수록하도록 하라. 그리고 조종조에서 인수한 것은 여항의 우민으로 하여금 모두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원자로 번역한 것이다.
다만 자체가 너무 작으니 큰 글자로 인쇄하여 보기에 편하도록 하라. 내가 경연에서 사마 온공이 풍도를 논하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여자는 남편을 따르면 종신토록 고치지 않는 것이요 신하는 임금을 섬기면 죽더라도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것이다. 여자로서 부정하면 아무리 용모가 아름답고 길쌈 솜씨가 교묘하다 해도 어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며 신하로서 불충함 아무리 재지가 많고 치행이 우수하다 해도 귀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질이 이미 이지러졌기 때문이다 하였으니 서문을 지을 때 이 뜻을 서술해야 하리라. 중경실록 20권 중종 9년 4월 3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상이 모하관에서 열무하고 무신을 선발하여 기사를 시험하고 차등 있게 논상하였다. 중조실록 20권 중종 9년 4월 4일 정력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에 전의 예의를 8번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0권 중종 9년 4월 4일 정력 두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경호년 외란 때에 영등포 어느 양지손의 첩과 수종하던 여자 3인이 포로되어 대마도에 있으면서 언간을 보내어 돌아오기를 희망하니 도주로 하여금 수연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리까. 지난 겨울 어민들이 바람에 표류되어 대마도에 닿았는데 도주가 후퇴하고 연향까지 하였다 하니 청컨대 논상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리까 하니 이를 따랐다. 중조실록 20권 중종 9년 4월 4일 정육 세 번째 기사 최중년을 사관은 헌납으로 삼았다. 중조실록 20권 중종 9년 4월 5일 무술 첫 번째 기사 건정정 뜰에 문신을 모아 시험하고 차등 있게 논상하다. 중정실록 20권 중종 9년 4월 5일 무술 두 번째 기사 대간에 합사하여 전의 예의를 7번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0권 중종 9년 4월 6일 기해 첫 번째 기사 대간에 합사하여 전의 예의를 6번 아뢰고 또 상차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0권 중종 9년 4월 6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유순, 정광필, 김은기, 노공필, 신용계, 성몽정, 서극철, 황성창 등의 의논들이기를 금교도의 역의 강영리가 잔패하여 그 역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관군을 정하여 그 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번에는 관군이 번갈아 이벽하였으므로 이로부터 일도의 백성이 그 패를 입지 않은 사람이 없어 부득이 평안도의 예에 의하여 정속할 만한 자를 골라 관군에 영속시켰습니다. 이들을 과구와 벼슬 길에 통하도록 허락하여 그 영무에 오래도록 종사하게 한다면 영로가 소복될 것입니다. 지금 만약 그들이 규피하는 말을 듣고 억울함이 있다 하여 문득 번갈아 교대시키면 도민이 모두 폐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평안도에서도 이 예를 인용하여 호소할 것이니 장차 그들의 소원을 다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대로 영구히 정속시켜 그 역을 완수하게 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후속록은 그 중에 비록 1, 2조의 저촉이 있다 해도 신등의 뜻으로는 해마다 수교 한글이 번잡하여 외방에서 두루 알 수 없으며 지금 이 속록이 이미 간행 반포되었으니 마땅히 거행하여 고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양지손의 첩을 즉시 찾아오지 않으면 국가가 도리어 수치스러운 일이니 지금의 계략으로서는 그 대계를 들어 통류하여 포로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회답하는 서계를 기다려보아 만약 쇠환하지 아니하면 또 엄중한 말로 문책하기를 지손의 첩이 지금 살아있는데 어찌 쇠환하지 아니하는가 하여 저들로 하여금 언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를 따랐다. 사실은 논한다. 후속록은 대전에 저촉되고 치도에 방해가 되며 법과는 봉행하게 현혹되고 백성들은 조칠 바를 알지 못하므로 중애가 모두 온당치 못하다고 하였는데 대신들은 반드시 행용하고자 하니 의논하는 자들은 이를 잘못이라 하였다. 중정실록 20권 중종 9년 4월 7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전의 일을 7번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정실록 20권 중종 9년 4월 7일 경자 두 번째 기사
황해도 연안부에 우박이 내리다. 중종실록 20권 중종 9년 4월 8일 신축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8번 하려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20권 중종 9년 4월 8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순숙 옹주가의 묘소가 사을 한일에 있으니 법에 의하여 경작과 벌채를 금하고 그 사당을 동대문 밖에 있으니 수호하는 노비에게는 일체 자벽을 면제시켜 제사에 전념하게 하고 자빈도 엄중히 검단하도록 하라. 사실은 논한다. 상이 동기를 사랑하고 생각하면 존물의 차가 없는 것이 이와 같다. 옹주는 곧 성종의 딸이었다. 중조실록 20권 중종 9년 4월 9일 이민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에 전의를 9번 하려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사실은 논한다. 송일의 탐호가 그치지 아니함과 홍숙의 행실이 범람함과 윤순의 비루하고 좀스러움과 이징의 어리석고 야학하여 절제가 없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것으로서 물이가 격분하였는데 이 자가 사간이 되어 항의하고 탄핵하니 사론이 통쾌히 여겼다. 윤수는 본래 재행이 없는데 급제한 지 오래지 않아 관무제에서 우등한 것으로 인하여 당상관으로 뛰어올랐다. 패주에게 아첨하여 그 뜻을 맞추기 못하는 짓이 없었으며 몇 해가 안 되어 또한 자헌대부에 뛰어올랐다. 그 차가 궁정을 출입하여 추문이 있었으나 그를 의절하지 못하였다. 반정 후에 조정의 진신들이 이와 같이 참 리얼함을 부끄러워하였는데 이러한 논박을 받게 되자 사람들이 공로는 아직 없어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 조카 윤지임이 딸이 왕비로 선정되어 명이 내린 뒤에 족친들이 모여서 하례하니 수는 그 단자에 양부라 칭하고 서게 하였다. 그리고 왕비가 사제에 있을 때는 아첨하는 일에 재산을 기울이고 또 길례의 준비를 빙자하여 군업에서 강제로 거두어 들이니 기강의 퇴폐함이 이보다 더할 수 없었다. 당시의 지론자도 또한 탄핵하자 하였으나 그가 길 예를 주관하고 있으므로 감히 발설하지 못하였다. 관무제는 특별한 음영이 있을 때 행하는 무과시험이다. 초시와 복시의 두 가지가 있는데 초시는 이품 이상의 문무가 이명, 복시는 이품 이상의 문관 일명, 무관 이명을 보내어 시험을 보였으며 복시는 반드시 임금이 친림하여 시험을 보였다. 여기에 합격이 되면 즉시 각 지방의 수령이나 변장에 임명하거나 그 품계를 높여 주었다. 중조실록 20권 중종 9년 4월 10일 개묘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의 전의를 아뢰니 전교하기를 내 국조 보감을 보니 태종께서 대간을 불러 이러시기를 요사이 언관들이 대체를 돌보지 않고 사소한 범절에만 잣따라 이 때문에 신하들이 서로 소원하고 동료끼리 서로 시기해서 서로 용납하지 못하기에 이르니 너희들은 그 직책에 정성껏 부지런하여 대체를 힘써 보존하라. 나의 이 말은 나의 과실을 말하지 않거나 여러 신하들이 옳고 그름을 핵실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간하는 것을 반드시 바르게 하고 핵실하는 것을 반드시 공변되게 하기를 기약하자는 것이다 하셨다. 태종께서 화가 위국하신 임금이시니 나라를 처음 세웠을 때 어찌 헤아리지 않고 가르치셨으리야. 요새 남을 논박하는 것을 보면 조정에 완전한 사람은 없고 버릴 사람만 많으니 그러고서도 사람을 얻으면 어렵지 않으리야. 모를 일이다. 조정조에서는 사람들이 다 아주 착했고 지금 사람들이 다 아주 악해서 그러한 것인가? 옛말에 사람마다 요순이 아니니 어찌 모두 다 착할 수 있는가 했다. 온 천하를 다 틀어서 가려도 얻기 어려운데 하물며 우리나라는 자꾸 좁으매랴. 반정한 뒤로 대간이 조정을 바로잡기 위하여 이같이 논박한다고 하니 이는 마땅한 것 같으나 사습을 바로잡는 일에는 힘쓰지 않고 한갓 남의 작은 잘못을 찾아내기 위하여 탄박하여 마지 않아서 이를 일과처럼 하니 어찌 아름다운 일이랴. 그 사이에 혹 공방을 받지 않은 자가 있기는 하나 경외의 허다한 직임을 모두 이들로 채울 수 있으리야. 대간은 비록 논박을 책임으로 삼는 터이나 어찌해서 한갓 공경만을 일삼고 사람을 쓰는 데 있어 등용하고 물리치기가 어렵다는 것을 헤아리지 않는가.
대저 사람의 마음이 안정되면 다스려지고 동요하면 어지러워지는 것이니 인심의 동정을 어찌 살피지 않을 수 있으랴. 대간이란 일이 있으면 말하고 일이 없으면 그만두는 것이다. 조정조에서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채통을 얻었는데 지금은 단박이 끊어지지 않으니 조정에 어찌 완전한 사람이 있으며 또 누가 능히 그 직책에 오래 있을 수 있으랴. 경등이 태종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이 말은 대간의 말이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요 논박당한 대신을 위해서 하는 말도 아니요 지금 당한 일을 말하는 것이다. 경등이 이것을 알아서 직무를 행하면 채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인물이 완전해서 조종해서 사람을 쓸 때 부족하지 않으리라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임금의 이 말은 당시 대관들의 병통을 잘 지적한 것이다. 대관이 회개하기를 상께서 태종조의 일로 본보하셨는데 과연 대관이 된 자가 대체를 읽고 논박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대관의 책임이겠는가. 요사의 신등이 아랜 일은 작은 범들의 잣다란 것이 아니라 대신에 현부는 국가의 질환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랜 것입니다. 조정조의 대간이 아랜 것이 이 같은 큰일이 이었다면 태종께서 어찌 그와 같은 분부가 계셨겠습니까? 대간의 책임은 일부러 공격해서 조정으로 하여금 완전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이 아니요 마땅한 사람이 아닌데 자리에 있으면 어찌 잠자코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착하고 간사한 것을 구별해서 사습을 바로잡으려는 것이요 구태여 남의 작은 잘못을 찾아내서 날마다 논박을 일삼아 일과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분부하시기를 인심의 동정을 어찌 살피지 않을 수 있으랴 하셨으나 욕심이 많고 비루한 자가 자리에 있어서 무리가 덜 끊는 것을 안정된다고 할 수 없으며 대간이 공론을 가지고 탄핵하여 바로 잡아서 조정으로 하여금 맑고 밝게 하는 것을 인심을 동요시킨다고 할 수 없으니 인심의 동정은 착하고 악한 것을 분별하는 데 달려 있는 것이요 구차하게 얼버무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상께서 대간의 말이 싫어서 그러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부하셨으나 대간의 논사를 남의 작은 잘못을 덜추어내기를 일과처럼 한다고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대간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신등이 비록 못나서 능히 직책을 다하지 못하나 대간을 접대하기를 이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신등이 편안히 직책에 있을 수 없으니 가르소서 하고 5번 하렸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20권 중종 9년 4월 11일 갑진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없사의 전의 일을 9번 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정맞게는 본래 성현의 집 구사로서 그 집에서 일해 왔는데 요사이 그 노 사민을 시켜 희안의 집에 돌립하여 종을 잡아 때렸습니다. 이는 풍교에 크게 관계되니 추문하여 정죄하소서 하니 추문하라고 전교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정맞게는 본래 의정부의 노로서 성질이 몹시 교활하고 간사하며 말을 잘하고 응대에 능숙해서 고변할 때는 말하는 것이 물 흐르는 것 같았고 박영문, 신윤무를 지목하여 진술할 때 언어 절차가 빈터먹고 자세하여 소루함이 없기 때문에 영문 등은 겁이 나서 스스로 변명하지 못하여 그 승복한 바에 거짓된 데가 많았다. 대개 맞게의 말은 빈 대를 막고 부족을 보충해서 듣는 자로 하여금 빈틈 볼 수 없게 하였고 영문, 윤무의 말은 말을 잘 꾸며서 해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때 이르러 희안의 집을 능욕하게 되니 듣는 자가 누구나 다 분하게 여기고 미워하였으니 그 교만하고 방자하기가 거의 다 이러하였다. 상받은 물건이 적지 않았으나 보존하지 못하고 거의 다 잃었으니 얼마 되지 않아 전과 같이 곤궁하였다. 증정실록 20권 중종 9년 4월 10일 을사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9번 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증정실록 20권 중종 9년 4월 13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증정시력 20권 증정 9년 4월 13일 병원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에 전의를 하려고 또 상소하기를 신등이 덕건대 신하가 되어 그 임금을 가볍게 여겨서 감히 말을 다하지 않는 것을 불공이라 하고, 임금이 되어 그 신하를 업신 여겨서 그 말을 즐겨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자성이라고 합니다. 불공은 적에 가깝고 자성은 망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불공, 자성의 실상이 한번 말이나 얼굴에 나타나면 적해와 멸망의 재앙이 반드시 조석간에 이르는 것이니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옛날에 삼궁에 결원이 있어도 반드시 갖추려 하지 않은 것은 구차하게 채울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진실로 위로 임금의 덕을 돕고 아래로 나라의 근본을 굳히려면 돈후하고 성실하며 강명하고 정직해서 백료의 모범이 되고 온 나라 안을 가르쳐 격려할 만한 자가 아니면 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 등용하고 물리칠 때 아랫사람이 보고 느끼는 것이 현저하게 달라서 상을 주어 권장하고 벌을 주어 징계하는 정도뿐만 아니니 위에서 좋아하면 아래에서는 반드시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날 제왕들이 어렵게 여기고 조심하여 오직 화기롭게 하고 오직 한결같이 하여 정성의논하기를 직업으로 삼았던 까닭입니다. 지금 송일은 본래 학술이 없고 또 지조를 지키지 못하며 거칠고 재주도 없어 앉아서 부귀를 누리는데 전하께서 재주와 덕망을 헤아리지 않고 작질만을 보시고 재상으로 발탁하여 두시니 원근 백성이 놀라고 대속 관원이 실망하여 모두 말하기를 지금 정성을 뽑는 법은 그 어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용렬한 것을 생각하며 그 청렴을 생각하지 않고 탐욕을 생각하였으므로 둔하고 염치 없는 자는 경쟁에 용감히 나서고 깨끗한 절조가 있고 이치에 통달한 자는 벼슬에 나아가기를 부끄러워한다고 합니다. 조정은 날로 비속해지고 나라의 형세는 점점 쇠퇴해가서 상한 사람들이 편안한 것만 도모하고 이를 바로 잡을 줄 모르는데 전하께서는 무엇을 믿고 아직도 곡진하게 그를 보호하시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홍숙은 본래 훌륭한 그릇이 아닌데 외람되이 재상에게 영구를 일삼기 때문에 남의 비방을 많이 받습니다. 윤수는 잣달고 천박한 제목으로서 난조에서 사랑을 받아 한번 시주를 주관하면 문득 계급을 더해서 해를 넘기기 전에 갑자기 정헌에 올랐는데 중흥하던 처음에도 도태되지 않고 여러 번 중임을 맡게 되어서는 문득 없는 공을 아뢰어 외람되이 경제의 지위에 끼니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강징은 나약하고 줏대가 없어 이익에 쉽게 움직이고 명예와 절조를 돌보지 않습니다. 무릇 이 사인이 오랫동안 명기를 욕되게 하고 천직을 버렸으므로 정령의 법도가 없고 형벌이 중도를 잃어서 기강이 날로 어지러워지고 풍속이 날로 무너져 가며 기울어지는 형세가 이미 이 일에 나타났는데 전하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을 임용하는 것이 정치에 해롭지 않고 화란에 이르지 않는다고 분부하시니 신등은 말씀을 듣고 놀라와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이는 반드시 전하께서 스스로 총명을 믿고 홀로 위에서 운용하여도 넉넉히 한 세상을 어루만질 수 있으므로 못나서 내 뜻을 거스르지 않는 자들도 모두 내 공경을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삼공육경을 가리실 적에 다만 정치에 해롭지 않고 환란에 이르지 않는 자들만을 취하신다면 잠잠고 따르는 어리석은 자들로 다 채우실 수 있는데 하필 그 바탕과 명망을 개교하고 그 어질고 어질지 않은 것을 따지십니까? 전하께서 저기 하신 지 이제 9년이 되는데 다스려지기를 바라는 것이 더욱 떨어지고 효력을 바라는 것이 몹시 느려지는 것은 무릇 임용의 마땅함을 잃고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착한 것을 듣고도 힘쓰지 않고 많은 것을 들어도 결단하지 못한 채 억지로 가식하여 오늘날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밝아진 것이 무엇이기에 이 사람들이 방해될 것이 없다 하시며 화가 싹 트지 않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 사람들이 이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시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등은 모두 변변치 못한 자들로서 언관의 반열에 대주하여 보건대 전하께서 안에서 애쓰시나 신하는 밖에서 편히 지내며 공론은 아래에서 들끓으나 판단은 홀로 위에서 어두우십니다. 직책을 생각하고 일을 헤아려 보니 감히 끝내 잠자코 있을 수 없는데 전하께서는 오히려 걱정스럽게 고치려 꾀하지 않으십니다. 대저 논하기만 하고 다투지 않는 것은 신등의 직책이 아니므로 복합하여 분부를 청한 지 이미 한 달이 넘었으나 전하께서는 완만한 말씀으로 굳이 거절하고 결정하시는 바가 없으시니 신등이 분부를 듣고 더욱 격앙되어 절로 이에 이르렀습니다. 맹자에 이르기를 어지고 착한 사람을 믿지 않으면 나라가 공허하다 하였는데 공허하다는 것은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만일 욕심이 많고 비루한 자가 영달하여 사람을 쓰고 버리는 것이 거꾸로 되어 농만을 유지하여 몸을 용납하는 자가 많으면 사람이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하께서 이미 경상의 자리를 공허하게 하시고 매양 분부하시기를 조정이 쓸쓸하니 더욱 보호해야 한다고 하시니 이미 능히 뛰어나고진 사람을 올려 쓰지 못하시므로 조정으로 하여금 쓸쓸하여 의뢰할 곳이 없게 만드시고 도리어 구차하게 용렬한 사람을 용납하는 것으로 조정을 보호할 계책을 삼으십니까? 전하께서는 또 근래 대관들이 남의 잘못을 찾아내고 일 만들기를 좋아하는 경박한 패단을 거론하여 신등의 말을 억지하려 하시니 신등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전하께서는 대체를 헤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일과로 삼는다고 핑계하십니까? 맹자에 이르기를 자기 혼자 아는 체 하는 말투나 낯빛은 어진 사람을 천리 밖으로 막는다 하였으니 대저 자기 혼자 아는 체하고 착한 일을 즐기지 않는 자는 오히려 살을 먼 곳에서 막을 만합니다. 지금 신등이 재상의 현무를 논하는 것은 국가의 흥망에 관계되는 일인데 전하께서는 홀로 지혜로운 채 하실 뿐만 아니라 구태여 말로서 거절하시니 신등도 상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고 권세에 따라 움직이면 당세에서 용납을 받을 수 있을 것을 모르는 바 아니나 조정조에서 관을 두고 사를 대우하던 뜻으로 어찌하여 후세에 가서 지위를 훔쳐 녹을 도둑질하였다는 기롱은 어찌합니까? 옛날에 언책을 맡은 자가 그 올바른 말이 행하여지지 않으면 떠나는 것은 진실로 소원된 신하는 형편이 임금으로 하여금 반드시 자기의 말을 좋게 할 수 없고 말이 이미 행해지지 않으면 역시 구차하게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등이 그 직책을 떠나고자 하는 것도 역시 그 말이 행해지지 않기 때문인데 전하께서는 망설여 결단하지 못하시고 양편을 다 보존하려 하시니 이는 전하께서 이미 대신을 구차하게 용납하시고서 대간도 구차하게 용납하시려는 것입니다. 신등이 못났으나 어찌 감히 편안히 있으리이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의견을 주장하지 말으시고 여러 번 생각하소서. 신등의 말한 바가 만일 옳으면 급히 네 사람의 직을 갈아서 물일을 쾌하게 하시어 풍조를 힘쓰게 하셔야 하고 옳지 않으면 신등이 망령되게 말한 죄를 다스리셔야 하며 전과 같이 구차하게 명기를 더럽히고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전실록 20권 중종 9년 4월 13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유부에게 관직 홍문관 교리를 삼다. 중전실록 20권 중종 9년 4월 14일 정미 첫 번째 기사 밤 오경에 문소전 헌관 양군 이회가 빈청에 나아가 아뢰기를 대고란에서 입직하던 중의위 홍택이 밤중에 갑자기 죽어서 신이 이미 범념했으므로 아침 수라를 올리는 일이 미안하기 때문에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밖에 일이 있어 재개하지 않은 자는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나 범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대로 제사를 거행해도 된다. 또 내일 기신제와 문묘제를 지낼 것인지를 예관에게 물어서 아뢰라 하며 예조가 아뢰기를 중의비가 죽은 것은 정전에서 멀고 음식도 이미 익혀서 마련하였으니 그대로 쓰는 것이었다 하리까. 문묘 별제는 물려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전개하기를 문소전 제사는 아랜대로 하고 문묘 별제를 물려서 지내는 것은 삼공에게 물으라 하였다. 중전실록 20권 중종 9년 4월 14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언해 의서 한 장을 정원에 내렸다. 이 방문에 놀라서 죽은 사람은 조협으로 다스리면 3, 4일 뒤에라도 소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조정조에서는 우부에게도 다 알게 하려고 언문으로 번역까지 하셨으니 죽은 사람이 소생한다는 것은 꼭 모르겠으나 또한 이를 이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실로 큰 일인데 근래 대고란에서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으니 의사로 하여금 방문에 의하여 약을 만들어서 문소전, 연은전 및 여러 군사청에 나누어 주어서 서로 구하도록 하라. 중종실록 29권 중종 9년 4월 15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에 전의 일을 9번 하려고 또 아뢰기를 황해도는 병이 많은 곳이어서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는데 황주 목사 김경희가 병을 칭탁하고 가지 않으니 가리지 말고 보냈었어 하였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29권 중종 9년 4월 15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정광필 등이 안연드리기를 사람이 갑자기 죽은 것은 보름날 이전에 있었던 일이니 그분께 날을 갈려서 행사하는 것이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음 달이 되어도 날씨가 또한 그리 덥지는 않을 것이며 친향의 본부가 봄에 계셨으니 가을까지 늦춰서는 안 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다음 달 초 이틀 사흘 중에서 날을 가려 아려라 하였다. 중종실록 29권 중종 9년 4월 15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충청도 충주와 경기 여주에 우박이 내리다. 중종실록 20권 중종 9년 4월 16일 기후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에 전의 일을 9번 하려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20권 중종 9년 4월 17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에 전의 일을 6번 하려고 또 사직하기를 신등은 모두 변변치 못하여서 언관으로 대주의하나 지금 논하는 일들은 시로 대치에 관계되는데 복합하여 달을 넘겨도 끝내 윤호를 얻지 못하니 의리가 재직할 수 없습니다. 하고 드디어 관을 벗고 나아가니 정원에 전교하기를 대저 대간이 임무를 논함에 있어 어찌 일일이 허락을 받고서야 직책을 거행하랴. 죄 없는 대신들을 경솔히 갈 수 없는데 처음에는 합사하였고 지금은 또 정사하여 남의 이목을 놀라게 하니 이는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속히 취직하라는 뜻으로 대간을 불러서 말하라 하며 대간이 부름을 받고 와서 또 사직하고 물러갔다. 중종실록 20권 중종 9년 4월 17일 경술 두 번째 기사. 함원군 김선의 줄기. 선은 평생 지낸 일에 나타난 업적은 없었는데도 훈적에 참여해 벼슬이 이품에 이르렀고 늙어도 벼슬에서 떠나지 않으므로 당시 무리가 비료하게 여겼다. 중종실록 20권 중종 9년 4월 18일 신해 첫 번째 기사. 대간이 4번 사직하고 물러나다. 중종실록 20권 중종 9년 4월 19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대간이 4번 사직하고 물러가다. 중종실록 20권 중종 9년 4월 19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이조가 아뢰기를 대간이 추고를 받으면 의뢰에 갈아야 하는데 사간 이자는 월가를 짓지 않아서 추고받을 처지에 있으니 채차함이 어떠하리까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이 자는 맨 먼저 송일 등을 탄핵해서 의논을 고집하였고 돌이키지 않았으며 경련에 입시하였어도 바른 말로 관하고 숨기지 않아 자모 상의 뜻을 거스렸다. 이보다 먼저 신상이 지비로 있을 때 월가를 짓지 않았으나 상이 대간을 대우하면 작은 허물은 너그레 용납해야 한다고 하고 특명으로 추구하지 말도록 했었는데 이때 이르러 이자가 특명으로 갈리니 당시 물리가 한스러워하였다. 중종실록 20권 중종 9년 4월 19일 임자 세 번째 기사. 민상은을 평안도 관찰사로 김협을 사관은 사관으로 삼았다. 중종실록 20권 중종 9년 4월 2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장령 권희맹 헌납 최중년이 반복하여 전의 일을 논게하니 상이 이르기를 김경희는 갈지 말라. 나머지도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준조실로 20권 중종 9년 4월 20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사간 김협이 아래기를 요사이 대관들이 송일 등의 일도 여러 달 동안 논개하여 사직하기에 이르렀으나 오히려 윤호하지 않았으니 신은 실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속히 쾌하게 조추소서 하고 4번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0권 중종 9년 4월 20일 개축 세 번째 기사 대간이 4번 사직하고 물러갔다. 중정실록 20권 중종 9년 4월 20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시간간 허갱이 아뢰기를 옛날에는 재상과 대간이 서로 부족을 수보하였는데 지금은 갈려서 둘이 되어 시비와 득실을 대간에게 맡기고 재상은 이것을 마치 월나라 사람이 진나라 땅을 기름지고 메마름을 상관안듯이 해서 이러한 패단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이제 모름지기 어진 재상을 얻어 책임을 맡겨서 평소에 포부를 펴게 해야 하며 한갓 마땅하지 않은 사람을 구차하게 중한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이 마음과 힘을 다하여 일한다면 정화가 절로 아름다워질 것인데 근래엔 과연 나란 일을 자기의 책임으로 삼는 자가 없다. 또 조정의 재상이 몹시 적어서 작업이 낮은 사람일지라도 차례로 등용할 수 있다. 그러나 어찌 갑자기 등급을 뛰어넘을 수야 있겠느냐. 모름지기 기구의 인물이라야 가하리라 하며 허괭이 아뢰기를 근래에 노승한 사람 모두 죽어 살아있는 자가 없고 지위가 낮은 자는 어지러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승진할 수 없으니 모름지기 미리 발탁해서 구별해 두는 것이 가하겠습니다. 이제 상의 분부를 듣건대 대간이 일과처럼 남의 작은 잘못을 찾아낸다고 하셨는데 나라에 잘못이 있으면 오직 대간이 말하는 것이니 만일 상께서 가난한 말을 받아들이는데 미진한 바가 계시면서 혹 견책하신다면 사기가 꺾여서 고든 도가 행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대간이 인물을 탄핵하는 데는 참작해서 해야 할 터인데 지금은 작은 과실도 용서하지 않아 아래에 완전한 사람이 없으므로 전주의 사람을 쓸 때는 주의하기 어려우니 어찌 옳겠는가 하였다. 중조실록 20권 중종 9년 4월 20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정실록 20권 중종 4년 4월 20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지평 유관 정원 남세준이 전의 일을 논개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0권 중종 9년 4월 21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연대를 들었다. 사도시정 김승조가 아뢰기를 나주 검성사는 국사인데 먼 지방의 어리석은 백성이 무당에게 호혹해서 봄, 가을이 될 때마다 원근이 남녀들이 시끄럽게 모여들어 남에게 뒤질세라 기도하여 앙운을 면하려고 밤을 지내기까지 하여 추한 소문이 많으니 풍속을 손상하는 것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호주 수교에는 퇴미를 거두어 귀후소로 나르되 1년에 받아들이는 양을 60석으로 한규를 삼았으므로 수령이 능히 검하지 못하니 빨리 쌀을 받아들이라는 명을 거두시어 엄사의 폐해를 엄하게 검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검성사는 신당에서 바치는 쌀이 그런 줄 몰랐다. 이렇게 풍속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엄하게 검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중정실록 20권 중종 9년 4월 21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사간 김협이 전의 일을 4번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정실록 20권 중종 9년 4월 21일 갑인 네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의 사장을 3번 올렸으나 모두 복직을 명했다. 중조실록 20권 중종 9년 4월 21일 갑인 다섯 번째 기사 호조가 아뢰기를 금성산 신당에 쌀 바치는 일은 속록에 실려 있으니 경솔히 고칠 수 없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중정실록 20권 중종 9년 4월 20일 얼며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조계를 들었다. 조강에 나아가다. 사간 김협과 장년 김희수가 전의 일을 아뢰고 시간관 이언호가 아뢰기를 대간이 사직해서 이를 폐하는 것이 몹시 많고 그들이 논한 대신들은 아까울 것이 없으니 속히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고 검토관 채침이 아뢰기를 대간은 이목의 관인데 사람이 어찌 하루인들 이목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사직하니 곧 이목이 없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속히 쾌하게 조추셔야 합니다 하였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증정실록 20권 증정 9년 4월 20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사간 김협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증정실록 20권 증정 9년 4월 20일 을미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증정실록 20권 증정 9년 4월 20일 을미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증정실록 20권 증정 9년 4월 20일 을미호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4번 사직하고 물러가다. 증정실록 20권 증정 9년 4월 23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지평 임추와 정은 남효이가 전의 일을 훈계하고 효이가 아뢰기를 모든 일에 있어 양편이 다 옳을 리는 없으니 비차간에 반드시 한편이 옳습니다. 아랫 일은 신이 옳고 그런 것을 모르나 만일 오래도록 이와 같이 나간다면 나란 일이 어찌 많이 패해지지 않겠습니까? 하고 시간관 유부와 검토관 이정호가 대간의 말을 좇기를 청했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사신은 논한다. 효이는 간관으로서 스스로 옳고 그런 것을 모른다고 했으니 그가 남에게 견제되어서 마음에 일정한 소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효이는 본래 용렬한 사람이므로 그 가슴 속의 옳고 그른 것이 본래 정해지지 않아서 말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